있는 거 좋은 것 같아. 사진 찍고 길거리 음식 먹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여기가 쏟아졌거든요, 한옥마을로. 한옥마을은 흔히 먹방 플러스 유원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면에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지금은 상업도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공공적 측면에서의 문화시설들이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엔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학생과 청년들이 전주 한옥마을의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온 젊은이들의 이른바 먹거리 관광은 전주 한옥마을에 심각한 상업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통계적 수치만 내세우는 외형적 성장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무엇을 고민하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겨울에 접어든 전주 한옥마을. 추운 날씨 속에 맞은 월요일이지만 한복을 입은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만난 여학생들은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예쁘고 단아하고 입었을 때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한옥마을 하면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추억 쌓기. 한옥마을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것은 한옥마을의 관광 코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구경하고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려고요. 아무래도 대여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복 입고 투어하려고요. 그리고 맛집도 가고. 학생들이 만들어낸 한복 체험이 전주 한옥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한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전주에 올 때는요. 즐기러 오는 거죠. 마음을 먹고 놀러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는 이처럼 학생과 젊은이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지난해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전주 한옥마을은 수학여행지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20대가 주도하는 한옥마을 관광은 큰 부작용도 남겼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사고 나고 난 후에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내륙으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한옥마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객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여기가 쏟아졌거든요, 한옥마을로.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한옥마을의 중심도로인 태조로와 은행로가 만나는 이 구간은 각종 길거리 음식점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곳곳에 전동기 대여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체험시설까지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한 3, 4분 정도 하세요. 3, 4분? 네. 여기도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처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은 한옥마을 고유의 색깔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옥마을이 이게 다냐, 이런 먹거리 외에는 다른 게 없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젊은 층들이 많은 이유는 먹거리.
젊은 한복 그것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한옥마을의 어떤 테마 그런 부분은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 수익을 내기 위해 온갖 상품이 몰려들면서 한옥마을은 거의 위락단지 수준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먹방, 먹는 것 쪽으로 발달되다가 한복데이로 갔다가 전동 킥보드로 가면서 한옥마을의 골목길이라든지 태조로라든지 은행로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옥마을은 흔히 먹방 플러스 유원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 식당, 주민 편의시설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음식점은 2년 만에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와 품질은 사라지고 채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월세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경쟁이 워낙 또 심하고 같은 품목이 또 많으니까 꽃이 이렇게 태조로 같은 경우는 쭉 태조로 그쪽 라인은 닭꼬치예요. 닭꼬치고 그다음에 똑같은 품목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막 서로 이게 죽이자는 음식이죠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갑자기 늘어난 학생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2~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한복 입고 사진 찍는 단편적인 관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학생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자유시간 몇 시간이니? 그러면 보통 한 3시간 줬어요. 2시간 줬어요. 2시간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돌아다니기도 바쁘죠. 그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한옥마을에 학생들이 몰려와도 내실은 크지 않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상인들은 임대료는 치솟고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입점을 제한해 간단한 시설로 돈을 벌 수 있는 길거리 음식점과 한복 대여점만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복 같은 경우도 한 100여 개의 업체가 이제 주입 상품까지 해서요. 이제 내부에는 60 한 2~3개로 돼 있는데 방발통도 한 40여 개 업체가 있고 꼬치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상한 그 귀 현상이라고 이제 저희 상인들은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의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골목 상권을 좀 살리고.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과도한 상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업화를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공공성을 살려내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관광객 수에만 집착해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공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옥 숙박 체험은 물론 공방촌에선 목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계기로 정읍, 완주, 고창 등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900곳이 넘는 한옥 체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고민은 전주 한옥마을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소프트웨어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일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둘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뭐 이 짜임새 기나 뭐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놨는데 느낌이 뭐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좀 약간 같이 섞이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한 한옥마을이다 이렇게 느낌 좀 만들고. 전주 한옥마을의 주요 문화시설에 들어선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객들에게 전주 한옥마을을 연상시키고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사진 찍고 길거리 음식 먹고.
여기 혹시 뭐 다른 체험이나 다른 볼거리 같은 거는 계획이? 한옥마을에서 숙박하기로 했어요. 한옥마을의 상인들 또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먹거리 관광만으론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옥마을에 이제 먹는 것 갖고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보면서 볼거리, 중요한 건 볼거리, 뭐 체험할 거 그런 것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싶어 생각을 해요. 따라서 슬로시티에 맞는 전주 한옥마을만의 가치를 체험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 수도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이런 그 정신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면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또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의 좋은 미덕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한옥마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지 않을까.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임대료입니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임대가 나가지 않는 가게도 수두룩합니다. 한 달 만에 지금 문 닫았거든요. 지금 앞에 이제 메인 거리 사거리, 지금 여기가 중앙 사거리예요. 지금 앞에 이제 사거리가 중앙인데도 워낙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문 닫는 가 지금 많아요. 예전처럼 임대료는 많이 높고 그만큼 장사도 예전처럼 안 되니까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만 값비싼 임대료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다른 전통 문화를 전시한다든지 체험한다는 것과 한옥마을을 고유성을 보여주기에는 자본의 회전율이 작기 때문에 이런 상업화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죠.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공공문화시설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줘야 됩니다. 한옥마을에는 전통문화관, 공예품 전시관, 부채문화관 등 26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공문화시설들은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면 100명, 200명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통문화관에서 하는 그 체험밖에 없거든요. 비빔밥 체험, 단체로 많이 할 수 있는 체험은 비빔밥 체험이랄지 아니면 거기서 수공예 뭐 매듭 만들기랄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요. 전주 한옥마을의 공공문화시설들은 그동안 전시, 판매 쪽에 치우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문화시설들이 밀도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명인 명장들의 마스터 클래스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상업적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공공적 측면에서의 문화시설들이 한옥마을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초기에 선정됐던 그 문화시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옥마을의 문화시설의 공공적 측면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예품 전시관을 명인 명장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수학여행단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한옥마을의 색깔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의 고유성, 정체성을 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고요. 전주에 있는 무형문화재 그리고 공예가들, 수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플랫폼을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공예품 전시관에 종합 전시 체험관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볼거리를 더 확충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수문병 교대식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산성이라는 정적인 공간에 수문병 교대식이 활기를 불어넣어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11시 정각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정각에 한 20분 정도에. 그럼 이게 때문에 이제 기간은 계속 하고 손님들이 많으니까 좋아하시죠. 오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거든요. 대백도 보면 이제 코스가 정각에 그거 볼 수 있게.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유료 공연 외에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길거리 공연이 거의 없습니다. 취타대 의식 같은 행사가 있긴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옥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 공연이나 이벤트를 상설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전체를 놓고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길거리 공연,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거리 공연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오는 관광객들 훈훈하게 구경도 하고 또 1박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 행사를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난립해 있는 한옥 숙박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60여 개의 한옥 숙박업의 통합 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또한 한옥 숙박을 직장인들의 소규모 모임 등과 연계하면 소비층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제 거기서 평가를 하겠죠. 이용 후기 평가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 자체적으로 품질 평가가, 품질 관리가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20대 젊은이들이 관광객의 주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좀 더 연령층이 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용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한옥마을 상인들이 조성한 기금을 운영하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현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기금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공기금을 만들 때 민간과 그다음에 이 관에서 공동으로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정하게 부담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공동기금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복병옥 씨는 2년 전부터 한옥마을 주민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에 10개 가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옥마을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들입니다. 야간이나 늦은 시간에는 길 물어보거나 어디를 가고 싶어도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아니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하게 기왕이면 관광을 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전주 한옥마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처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인 움직임이 살아나야 됩니다. 한옥마을의 발전을 고민하는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고선 전주 한옥마을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옥마을 안에 30개의 그 단체들이 자생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생단체들이 정말 건강하게 커뮤니티를 한옥마을 안에서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조금의 도움을 그분들한테 드린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인연합회 또한 자치단체만 기댈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관 가꾸기와 친절 교육은 물론 축제와 연계한 할인 행사와 공동 마케팅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날 갑작스런 이벤트로 뭐 폭탄 세일을 넣는다든지 또 관광객을 위한 어떤 좋은 이벤트 또 안내, 또 친절 교육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한옥마을의 체계적인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관광객 수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전주 한옥마을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데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욕쟁이 할머니처럼 우리 전주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에 대한 자긍심 또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와 음식 창의 도시가 그 발판이 될 수 있고 전주 한옥마을 공공문화시설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한옥마을 주민들과 상인연합회 등이 중심이 돼 한옥마을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